우리는 무언가를 얻었다. 24m의 물. 우리는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소나가 사진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거기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심해 수색 임무로 시작된 일은 곧 훨씬 더 기묘한 상황으로 변했다. 드론을 급파한 목적은 전설을 뒤쫓기 위함이 아니었다. 고광도 조명과 내압 카메라, 소나 매핑 장비, 그리고 관절형 센서로 무장한 기체는 철저한 통제 아래 하강을 시작했다. 탐사팀이 예상한 것은 암석지대나 퇴적층 혹은 파손된 선박의 잔해 정도였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것은 수십만큼이나 깊은 미스터리의 층이었다. 눈부신 수면의 물결을 지나 녹색 안개 속으로, 그리고 드론의 조명조차 힘겹게 빛을 내뿜을 만큼 완전한 어둠 속으로 침잠에 들어갔다. 시작하기에 앞서 더 많은 독점 소식을 위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버뮤다 삼각지대는 언제나 지리학과 전설의 경계에 머물러 왔다. 대서양의 다른 구역처럼 지도에 명확히 표기되어 있지만 사람들은 이곳을 바다에 난 상처처럼 이야기하곤 한다. 지난 수년간 거친 기상 현상부터 자기장 이상, 메탄 분출 혹은 인간의 과장된 상상력까지 수많은 가설이 쏟아졌다. 전문가들은 터무니없는 주장들을 일축해 왔으나 그 어떤 설명도 이 지역이 가진 기묘한 위압감을 걷어내지는 못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임무가 주목받는 이유다. 삼각지대의 표면을 훑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심연을 처음으로 직접 들여다보는 시도였기 때문이다. 드론이 하강할수록 세상은 수미터마다 생경하게 변해갔고, 바람 없는 방 안의 재처럼 마린 스노우가 조명 빛 사이로 흩날리고 있었다. 빛의 가장자리에서 생체 발광이 짧게 명멸했다. 카메라 렌즈가 그 형체를 제대로 포착하기도 전에 그것은 어둠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위쪽으로 연결된 테더 라인은 칠흑 같은 허공 속으로 자취를 감췄고, 수압이 높아질수록 전송되는 영상은 위태롭게 흔들렸다. 관제 요원들은 최대한 차분한 어조를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소나가 예사롭지 않은 윤곽을 감지하기 시작하자 현장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단조로운 해저 분지가 아니었다. 수직으로 깎아지른 벽과 기묘하게 움푹 패인 공간들, 일반적인 해저 지형이라기보다는 마치 산산조각 난 대지처럼 거칠게 솟구친 풍경에 가까웠다. 마침내 드론이 바닥에 도달했다. 통제실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든 건 생명체의 움직임이 아니었다. 바로 그곳의 형태였다. 흩날리는 퇴적물의 안개를 뚫고 모습을 드러낸 건 지독할 만큼 정교하게 설계된 듯한 구조물이었다. 암석처럼 보이는 능선들이 교차하며 직선으로 뻗어 있었고, 평평한 표면들은 자연의 산물이라기엔 믿기 힘들 정도로 매끄러운 각을 이루고 있었다. 거대한 암석 블록들은 계단식으로 층을 이룬 채 놓여 있었으며 수백 년간 쌓인 퇴적물에 반쯤 묻혀 그 윤곽만이 드러나 있을 뿐이었다. 카메라는 흙먼지에 완전히 파묻힌 광장을 연상시키는 넓은 구역을 훑으며 지나갔다. 솟아오른 지형 사이로 길게 뻗은 틈들은 마치 누군가 다니던 복도처럼 보였다. 중심부에는 수직으로 솟은 형체들이 원형으로 움푹 패인 곳을 에워싸고 있었다. 어둡고 미동조차 없는 그 모습은 마치 숨을 죽인 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기둥 같았다. 충격은 기하학적 구조 그 자체에서 비롯되었다. 대자연은 때로 놀라울 정도로 정교한 질서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신중한 전문가들조차 선뜻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게 할 만큼 이질적이었다. 화면에는 자를 대고 그은 듯한 직선 형태의 경계선들이 잇따라 나타났다. 돌출된 구조물 사이의 간격 또한 기이할 정도로 일정했다. 길게 뻗은 한 능선은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곧고 길게 이어져 있었다. 층층이 쌓인 지형의 높낮이는 자연스러운 침식의 결과라기보다 정교하게 계산된 건축의 리듬을 따르고 있었다. 당초 드론은 단순히 해저 바닥을 기록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금 드론이 멈춰 선 곳은 누군가의 의도와 치밀한 설계, 그리고 계획의 흔적이 역력한 정체불명의 구조물 위였다.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자 또 다른 세부적인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표면을 뒤덮은 무늬는 산호의 질감이나 광물의 가지 모양 구조와는 전혀 달랐다. 정교하게 깎인 자국과 빗금, 그리고 가지런히 늘어선 열들, 일정한 강역을 두고 교차하는 얕은 홈들과 원형의 마디를 휘감아 도는 곡선 형태의 수로들이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었다. 석판 하나에 평행하게 파인 홈들이 한쪽 모서리에서 날카롭게 꺾여 있었다. 마치 계획된 배치인 듯 보였다. 또 다른 면에는 기호 같은 느낌을 주는 음각 형상들이 새겨져 있었다.
그때 조명이 두 바위 덩어리 사이의 틈을 비추자 그 너머로 빈 공간이 드러났다. 거친 자연 동굴이라기보다 틀을 짠 듯한 모습이었다. 바닥은 넓고 위로 갈수록 약간 좁아지는 형태였다. 잠시 동안 조명이 내부를 비추었다. 그곳에 나타난 것은 막힌 벽이 아니라 누구도 예상치 못했을 만큼 깊게 뻗어나간 빈 공간이었다. 어둠 속에는 수직 구조물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서 있었다. 마치 물에 잠긴 대연 회장의 지지대처럼 보였다. 어느 각도에서 포착된 바닥은 주변 해저보다 평평했으며 길게 뻗은 직선형 이음새들이 나 있었다. 그 모습은 즉각적으로 어떤 건물의 신뢰를 떠올리게 했다. 이 짧은 찰나의 광경은 모든 것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버뮤다 삼각지대의 미스터리는 언제나 그곳으로 사라진 것들에만 집중해왔다. 정작 그 아래에서 무엇이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을지는 간과한 채 말입니다. 이것은 물에 잠긴 문명의 잔해였을까? 아니면 자연이 빚어낸 것임에도 너무나 기묘한 구조를 지녀 어느 규모에서 보더라도 건축물을 모방한 듯한 지형이었을까? 드론은 아무런 답도 주지 않았다. 그저 의문들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을 뿐이다. 드론이 이동하자 카메라에는 배열의 느낌을 더욱 증폭시키는 물체들이 포착되기 시작했다. 퇴적물 위로 솟아오른 원통형 형체들은 밑부분이 넓고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였다. 그중 하나는 쓰러진 채 갈라져 있었는데 퇴적물로 뒤덮인 겉면과는 사뭇 다른 내부 질감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탐사 구역의 가장자리 근처에는 거대한 직사각형 블록들이 좁은 틈을 사이에 두고 끝과 끝이 맞닿은 채 늘어서 있었다. 회의론자들조차 의구심을 갖기 힘들 만큼 깔끔하고 정교한 정렬이었다. 주변에는 작은 파편들이 흩어져 있었지만 그마저도 마치 원래의 구조물이 밖을 향해 무너져 내린 듯 일정한 방향성을 띠고 있었다. 주변의 황량함은 이 광경이 주는 충격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보통 심해 영상은 화면을 가득 메우는 해양 생물들로 넘쳐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곳 중앙 구조물 근처에는 기이할 정도로 생명의 흔적이 드물었다. 특정 지점에서는 바닷물이 유난히 투명하게 비쳤고 다른 곳은 탁하게 흐려져 있었다. 마치 자연적인 무대 조명이 켜진 듯 유적의 모습은 연극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이 구역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거대했다. 그때 음파 탐지기가 퇴적물 아래에서 대칭을 이루며 솟아오른 지형을 포착했다. 드론이 위치를 다시 잡았다. 처음에는 그저 자연적인 둔덕처럼 보였으나 점차 파묻혀 있던 벽의 형체가 드러났고 이어서 평행하게 뻗은 두 번째 선이 나타났다. 그 사이에는 도로처럼 움푹 파인 공간이 길게 이어져 있었다. 그 선을 따라 더 나아가자 곡선형 구조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 윤곽은 흡사 반원형 예배당이나 원형 경기장을 연상시켰다. 드론이 목격한 것은 무질서한 잔해가 아니라 오랜 세월에 가려져 있던 질서였다. 이 발견이 시사하는 바는 엄청났다. 만약 이것이 인공적으로 축조된 형태라면 해수면 상승의 역사와 이친 해안 문명, 그리고 현대의 대양 아래 잠긴 수많은 고대 증거들에 대한 논의는 완전히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이러한 유적은 역사적 연대기뿐만 아니라 선사시대 공학기술의 규모를 뒤흔들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사실은 고대 유적이라는 점만이 아니었다. 바로 위치가 문제였다. 이 삼각지대는 오랫동안 해수면 위를 지나는 선박과 항공기, 폭풍, 그리고 그 표면에서 발생하는 상실의 상징으로만 여겨져 왔다. 드론은 그러한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이 지역의 진정한 힘은 그 위를 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 깊숙이 잠든 무언가에서 비롯되는지도 모른다. 동시에 이곳이 그저 죽어버린 폐허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기묘하고도 섬뜩한 가능성이 고개를 들었다. 특정 구역은 퇴적물이 거의 없이 비정상적으로 깨끗했는데 마치 미세한 물살이 그곳만을 다르게 훑고 지나는 듯했다. 심해에 거친 암석이라기엔 빛을 반사하는 표면 또한 지나치게 매끄러웠다. 지면에 갈라진 틈에선 미세한 입자들이 희미하게 솟아올랐다. 마치 해저 자체가 숨을 쉬고 있는 듯한 광경이었다. 이곳은 결코 생명력을 잃은 공간이 아니었다. 정지된 시간 속에 보존된 채로 여전히 바다와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 풍경이었다. 드론은 곧 넓은 원형 구조물 위를 통과했다. 테두리는 어두운 중심부보다 높게 솟아 있었고 그 안을 채운 물질은 입자가 더 곱고 밀도가 높았으며 빛을 집어삼키는 모습은 흡사 금속과도 같았다. 가장자리를 따라서는 수직 구조물들이 거의 일정한 간격으로 늘어서 있었다. 윗부분은 부서졌으나 배치만큼은 어떤 의식을 치르듯 정교했다. 지켜보던 이들은 투기장, 방, 기계장치의 토대 혹은 천연 싱크홀 같은 익숙한 범주들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 어떤 정의도 그럴듯했을 뿐 진실을 담아내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하강 과정에서 가장 선명하면서도 섬뜩한 장면이 나타났다. 해저에서 솟아오른 긴 벽, 그 중앙은 갈라져 있었고 양옆으로는 거대한 두 수직 구조물이 틀을 잡고 있었다. 그 너머의 틈은 깊은 어둠으로 이어졌다. 전체적인 비율은 마치 거대한 관문 같았다. 동굴 입구나 단순한 균열이 아닌 명백한 경계의 모습이었다. 퇴적물은 마치 폐허가 된 문틈 사이로 스며드는 연기처럼 그 사이를 떠다녔다. 버뮤다 삼각지대의 바닥에서 이런 형상을 발견한다는 것은 금단의 장소라는 원형이 실제하는 현실로 나타난 순간이었다. 과학적 관점에서 이 발견이 주는 함의는 사방으로 뻗어나갔다. 지질학자들은 지각의 압력이 과연 이런 정교한 기하학적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자문해야 할 것이다. 고고학자들 또한 대서양 대륙붕의 일부가 가라앉기 전 과거에 인간이 활동했던 흔적일 가능성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 영상은 여러 학문을 동시에 뒤흔들었다. 이는 기존의 지식 체계를 완전히 새로 쓰게 만드는 발견들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문화적인 파급력 또한 그 깊이만큼이나 강렬했다. 심해는 여전히 진정한 시각적 경이로움을 마주할 수 있는 지구상의 마지막 장소 중 하나다. 모든 전설의 밑바닥에는 물질적 토대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 전해지는 이야기 그대로는 아닐지라도 수세대에 걸쳐 신화를 지탱할 만큼 강력하고 기묘한 무언가가 그곳에 묻혀 있는 셈이다. 이 삼각지대의 신비로운 분위기는 어쩌면 실제하는 무언가가 남긴 긴 문화적 잔상일지도 모른다. 드론이 외곽을 따라 이동할수록 그 규모는 점점 더 부정하기 힘들어졌다. 고립된 지형들은 사실 더 넓은 배치의 일부였음이 드러났다. 높은 플랫폼은 아래쪽 회랑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부서진 석조 라인들은 중심점으로 모여들었다. 드론이 깊숙이 들어갈수록 환경은 무작위적인 해저라기보다 물에 잠긴 구역, 즉 용도와 이동, 모임을 위해 구조화된 장소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모호함이야말로 이 사건에 강력한 힘을 부여했다. 영상은 하나의 경계선 위에 놓여 있었다. 무시하기엔 너무나 일관적이었고 맥락을 파악하기엔 너무 깊이 잠겨 있었으며 하찮게 여기기엔 너무나 거대했고 받아들이기엔 너무나 생경했다. 카메라가 잃어버린 문명이나 숨겨진 기계를 증명해낸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해냈다. 바로 미지의 영역을 가시화한 것이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드론이 발견한 이 장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